제가 보기에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도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투자 사업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남길 수 있을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쓸데없이 돈을 날릴 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경제성이 확보될 때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0년 5월 대비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8월 평균 유럽 가스 가격이 무려 50배 상승했습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 물자의 가격이 요동치기는 하지만 다른 물자의 경우 공급이 모자란다고 해도 가격이 50배까지 치솟지는 않죠.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자 자원인 겁니다. 액체 상태인 석유는 유조선을 통해 아무데나 공급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고 유종에 따른 가격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는 장거리 가스관이 필요하거나 액체 상태인 LNG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가스 시장은 캐나다와 미국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북미 시장, 주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와 알제리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럽 시장, 그리고 LNG로 공급받는 아시아 시장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를 비롯하여 알제리와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시장의 40%를 차지하던 러시아 가스가 급격히 줄어들어 유럽이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죠. 다행히 2022년 유럽의 겨울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고 대체 에너지원인 LNG 수입을 서둘러 당초 예상처럼 엄청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여 미국이 카타르를 제치고 2023년 LNG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셰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의 가스 소비가 계속 늘어나서 LNG를 수입하기로 하고 텍사스의 프리포트라는 항구에 LNG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당초 LNG 수입 터미널로 활용하려 했던 부지를 LNG 수출 터미널로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셰일가스 만드는 LNG가 유럽으로 대폭 수출되고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므로 수송비가 많이 들지만 그동안 아시아 시장의 LNG 가격이 워낙 높아 중동이나 호주에 오는 LNG 가격에 비해 미국산 LNG 가격이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NG 계약이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인데 미국산 LNG는 장기 공급 계약도 있지만 계약 후 바로 공급하는 스팟 거래가 있어 계약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LNG 시장은 장기 공급 계약이 많지만 앞으로 LNG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 LNG도 석유와 같이 스팟 거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지금 알래스카 LNG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큰 회사도 경제성이 없어 빠져나간 사업을 한국에 억지로 강요한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의 그 엑슨모빌이 이 사업에서 빠져나간 이유는 그 LNG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그 구매자가 바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 회사가 투자를 해도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미국 회사는 빠져나간 거고,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LNG를 갖다가 도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투자 사업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남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나 알래스카 주정부가 많이 나서고 있지만은 금년 1월에 미국의 글렌판이라는 민간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회사가 경제성이 없는데 이 사업을 절대 추진하지 않죠. 그래서 물론 타당성 조사하고 당분간 시간은 좀 들겠지만은 투자하기로 결정한, 즉 FID, Final Invest Decision이 내려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이 없어서 투자 쓸데없이 돈을 날릴 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FID 이전에는 타당성 조사 비용 정도로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시점에는 경제성이 확보될 때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고 한국에 컨소시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대란 이후 그동안 주로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이
LNG 수입을 대폭 열었습니다. LNG 인수기지를 여러 군데 건설하고 카타르와 미국산 LNG 도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뿐만 아니라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탈원전 흐름이 있었지만 에너지 사태 후 2022년 7월 유럽의회가 EU 분류표, 즉 EU 텍소노미에 원전을 녹색 투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럽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화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스 대란 이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탄소 감축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 탈석탄, 탈원전 흐름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연가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전 없이는 탄소 감축이 좀 무리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여전히 유럽은 또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런 인식이 유럽에 많이 깔리게 된 거죠. 천연가스는 석유와 달리 기체 상태라 인근에 수요처가 없으면 장거리 가스관을 깔아야 했기에 1970년대 이전에는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낮춰 액화하는 LNG 기술이 개발되고 LNG를 대량 수송하는 LNG 선박이 개발되면서 2000년대 들어 LNG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석유에 비해 20-30% 적게 배출하는 비교적 공해 물질이 적은 에너지입니다. 또한 열량으로 비교할 때 천연가스 가격도 석유 가격에 비해 30%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의 수송연료 등과 같이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난방이나 산업용 연료, 발전 등에서는 가스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가스 사용이 늘고 있지만 특히 전력 생산에서 가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 대세인 풍력이나 태양과 같은 경우 발전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나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죠. 이를 간헐성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력 생산은 지속적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가 있지만 워낙 가격이 높아 발전소 규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시간에는 가스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기저발전은 껐다 켰다 쉽게 할 수 없으므로 가스 발전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가스 발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여러 국제기관이 2050년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가스연맹, 가스수출국 포럼, 메이저 회사 쉘 등이 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가스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패권에서는 중동의 카타르나 러시아 등 천연가스 강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에너지 과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확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아무리 확대해도 21세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에너지의 공급 다변화에 힘쓰고 또 자원 개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you